남북 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광진의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180명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내외 250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중에 대표해서 몇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엊그제였습니다. 180명의 국회의원과 250여 개의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가 한마음으로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70년 이상이나 참으로 기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민족의 열망이자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입니다. 하루빨리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로 한반도 평화가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영구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해 9월 65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남북 공동선언 비준동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5월부터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민화협, 휴전선 넘자 시민행동, 희망레일 등 평화통일 시민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또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대화 자리에서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와 시민단체의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기에 하루속히 정부의 동의안이 제출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님 등 국회의원 과반수가 훨씬 넘는 180명의 의원들께서 연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모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차원의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협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결의와 다짐은 정부 측에도 즉시 전달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이종걸 대표 상임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남북은 지난 70여 년간 667회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258개의 합의문을 공동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6번의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과 합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남북관계가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적받곤 합니다. 최초로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댄 6.15 감격의 21년 전 6.15 남북 공동선에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을 통일 방안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선 매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의 감동이
생생한데 아직도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남과 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도 합의한 내용들이 거의 무효화되는 일이 반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이 정상 간 공동선언의 내용을 만이라도 지키고 실천했다면 남북이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길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명하신 우리 180여 명의 귀중한 의원님들과 우리 박우석 대표님 그리고 조성호 유기련 남측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밝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54년 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로서 6개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선언은 국가 간의 조약에 준하는 헌법의 형식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남측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적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북측에게도 실천력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 효력도 정권 변화에 따라서 외적 영향에 따라서 흔들리고 가냘프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누적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지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 미나협에서 6.15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세션에 청년들 MZ 세대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실용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청년들에게 북한의 각각 분들에게 편지를 읽는데 우리 윤세라 MZ 청년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70년에 갈라진 세월은 5만 년 갈라진 세월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서 제도화해서 그동안 어지러웠던 남북관계를 반드시 국회에서 앞장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조성우 상임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 늦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을 우리 시민사회도 좀 모자랐고 하나 지금 과반이 넘는 180명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떨쳐나시고 우리 또 양경숙 의원님 특별히 고생을 또 많이 해주시고 시민사회 상당한 분들이 또 같이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비준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국회와 국민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아무리 좋은 합의와 또 방향을 잡아도 역시 국회와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국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서와 국회의원 선서할 때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헌법기관으로서 선서를 하고 임무를 시작합니다. 한시도 오래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가 평화 통일입니다.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과 14 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대한민국 정권은 이 국시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번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이 판문점 선언을 수용 지지하는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보수 언론의 예상과 달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양 정상이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서 외교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저희 국회에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를 제출한다면 오늘의 이 180여 명의 의원들의 이 결의가 비준 동의 관철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에서도 우리 여야가 대한민국 헌법의 국시인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와 대화의 실마리를 만드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회담을 대한민국 국회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100년 전쟁 말고 이렇게 길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71년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한 전쟁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내전이라고 하는데 내전을 70년 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었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도 있었고 6.15 정상선언도 있었고요. 14 공동선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천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후에 이 실천을 담보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 헌법은 국가 간 이 조약에 대해서 이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을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국내법과 같이 앞으로 이 선언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 취지는 더없이 소중한 이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 비준을 바라는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실어서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서 역대 남북 합의문을 국회 비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절실함은 더욱 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이 6개의 남북 기본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줍시다. 앞선 정부의 평화정신을 계승한 초당적 협령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6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의 족쇄를 풀었고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국회가 나설 결정적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화의 바람에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자는 것입니다. 역대 남북 합의문의 비준은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결정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호소드립니다.
역대 남북 정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6월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촉구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70년을 넘게 이어져온 이 낡아빠진 적대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논의 속에서 거의 모든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신뢰뿐입니다. 신뢰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서 지나보낸 허송 세월이 너무도 깁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으로 남북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려나가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멈추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광산 관광 등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신뢰의 반석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한 필수적입니다. 어렵게 맞은 기회를 선제적인 적대 행위로 날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안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와 민간까지 일거의 평화를 실천할 때 우리 앞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다리면 저절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손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일구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6월입니다.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산하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던 6월입니다. 그 6월이 이미 70년을 넘어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셔서 가슴 벅차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 6월입니다. 그 6월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여러 번 반복돼 왔던 얘기를 다시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말로 끝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고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합의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과 글에 불과했습니다. 매번 한민족에게 또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인류 모두에게 가슴 벅찬 희망과 기쁨을 선사했던 역사를 우리는 제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맡겨진 과제이며 주권자가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의 통일이 어떤 가치로 치환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념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간 분단에 기대어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며 여전히 기생하려던 수구 세력들이 이제는 준동을 멈추고 망언을 삼가고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이 모임을 계기로 이 선언을 계기로 한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제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종전협정과 평화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이상하고 모순적이고 기형적인 정전 상태를 하루속히 끝마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원은 물론이고 행정부 구성원들 그리고 여야 지도부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제는 민족의 명령과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하고 그 수건에 부응해서 저희들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만큼 이제는 정말로 이루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 평화와 번영의 길에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도 이제는 한 발 유보되고 물러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은 곧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 중요한 역사적 명제, 이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고 국회가 해야 할 바를 남김없이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동지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는 진보 보수도 좌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반드시 실천해내겠다는 의지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꽃은 이제는 총보다 꽃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구인데요.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국회 비준 동의, 국회 비준 동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에 지역구를 두신 박정 의원님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김옥선 사무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우리는 70년 이상 분단 국가라는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미 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종전선언,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 있다.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 국민의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20대 국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 집행력을 저하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남과 북은 199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중차대한 남북 합의 및 공동선언을 하였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통해 조국 통일의 원칙을 밝힌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 상호 불가침을 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 통일 문제를 다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은 모두 남북이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남북 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우리 180명의 국회의원과 258개 국내외 평화, 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오늘 함께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 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은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180명 및 국내외 258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우렁찬 그 목소리처럼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반드시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감사하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의원들 과반수도 훨씬 넘는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동참해 주셔서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 힘으로 국회에서 수월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불가역적으로 그야말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그 법률적인 권한까지도 부여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앞으로 그 정전선언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해외 단체까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아서 다 같은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매우 뿌듯하고 또 깊이 감사드리고 또 마음도 뭉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